수업 시작합시다. 우리 75페이지에 14, 3개 이상의 수의 곱셈 할 차례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덧셈, 뺄셈 하는 거 조금 연습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곱셈 배웠었거든. 곱셈에서 기억나나요? 두 개의 숫자의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고,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는 음수로 곱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지? 거기에다가 계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다 된다. 요거까지 하면 곱셈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오늘 배우는 곱셈 또 세 가지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 개 이상의 수의 곱셈. 우리 이거 한 거 같은데? 세 개 이상의 수는 딱 봤을 때 같은 부호였던 것끼리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했던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되게 쉬운 방법으로 해볼게. 딴 거는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곱셈인데 수가 3개 이상이잖아? 그럼 뭐만 보면 우선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이제 숫자 무슨 계산을 하든지 부호를 먼저 써야 되지. 답을 쓸 때는 부호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숫자를 쓰는 거야. 선생님 부호가 없는 수는 없어요? 있어,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생략 가능한 거고 어쨌든 이 숫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부터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3개 이상 수에서 딱 봤을 때 누구만 보면 되냐면 음수만 보면 됩니다. 음수요. 형광펜으로 색칠 잘해놔. 음수. 음수가 짝수인 거야. 곱하라는 거에 음수를 세어봤더니 2개, 네 개, 아니면 6개. 이렇게 짝수개잖아? 그러면 답은 플러스입니다. 재밌지? 이게 뭔 소리지? 그치? 그 다음. 자, 음수가 홀수개야. 1개, 3개, 5개 막 이래.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음수입니다. 이건 뭐지?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볼게. 되게 쉬워. 숫자가 3개야. 그렇지? 보이지? 하나, 둘, 세 개를 곱한 거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뭐만 보라고? 음수만. 플러스는 신경 안 써도 돼. 음수가 있나? 없어. 음수가 0개입니다. 0개. 그러면 곱의 부호는 플러스야. 0이 짝수라서가 아니라 음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그 숫자인 거야. 그리고 2랑 4랑 5를 곱해준 거 40. 답은 그냥 40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볼게. 또 세 개의 숫자인데, 와, 음수만 뭐라 그랬지? 음수가 하나. 몇 개? 한 개. 홀수계라는 거야. 그럼 이거의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24가 되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한 개이기 때문에. 자, 3번 갑니다. 두, 두 수. 자, 이것도 음수만 보면 되는 거야. 음수 몇 개? 이번엔 2개. 짝수계다. 그러면 답은 플러스가 되고 2 곱하기 3 곱하기 5는요. 6, 5, 30 하지 말고 30이네 이렇게 봐도 돼. 그래서 플러스 30, 플러스 생략하고 그냥 30만 써도 돼. 플러스 30이라고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음수만 보라 그랬는데 하나, 둘, 세 개. 음수가 몇 개? 세 개. 홀수계네. 그러면 답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2 곱하기 5 곱하기 4는 4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한 번에 요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 머릿속에서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홀수계야? 마이너스 2 곱하기 5, 10. 4 곱한 40.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건 어디에? 인 머리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노트에 쓸 필요는 없어요. 자, 5번 보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3개 이상의 수를 곱해라 라고 하면 누구? 곱의 부호를 정한 다음. 이 곱의 부호를. 이거는 뭐야? 어떻게 정한다 그랬지? 음수가 짝수계면 플러스라고 정하고요. 음수가 홀수계면 마이너스로 정할 거지. 그런 다음에 각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이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네. 곱하는 수 중 음수가 홀수계면 곱의 부호는 마이너스. 음수가 짝수계면 곱의 부호는 플러스다.
요렇게까지. 괜찮을까요? 네. 음. 왜 근데 홀수계고 짝수기면 이렇게 되냐면, 봐봐. 우리가 음수가 없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야. 근데 음수가 하나 있다고 쳐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두 개가 다르지? 그럼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가 돼요. 괜찮아? 네. 마이너스가 홀수계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교환 법칙으로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곱해도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도 마이너스. 이렇게 먼저 곱한 다음에 얘를 곱해도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데 짝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같은 부호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야. 그래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또 플러스가 돼. 어떤 거를 하든 플러스가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왜 홀수기일 때 짝수기일 때 얘기해 준지 알겠어? 네. 음. 나중에 이거는 거의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서 10분 줄 테니까 14 풀어봅시다. 아이고, 잘못했다. 10분. 여기 뒤에까지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집중하고 잘 풀고 숫자보다 뭐가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랬어? 숫자, 그렇지, 부호. 우리는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계산해 주고 나서 숫자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습관이 버려져야 돼. 우선 숫자부터 막 계산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다 했어요. 오, 굿. 자, 못 푸신 친구들은 멈춰놓고 풀고 나서 수업 들읍시다. 자, 채점할 수 있는 거 잘 챙기고, 자, 풀어봅시다. 이거는 음수가 없지? 플러스고요. 세 개 다 곱하면 36. 자, 얘는 음수가 몇 개야? 한 개입니다. 마이너스 120. 이것도 음수가 하나, 홀수계지, 마이너스 30. 자, 음수가 두 개. 짝수계입니다.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42. 자, 음수가 하나, 둘, 셋, 홀수계야. 마이너스 60. 음수가 하나, 둘, 짝수계다. 플러스, 그 다음에 210. 하나, 둘, 셋, 음수의 개수가 3개.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9. 자, 다 곱하면 360. 3번 갈게. 음수가 하나지? 홀수계에 마이너스고, 자, 얘를 곱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 약분이 가능하잖아. 세 개가 이렇게 꼭 옆에 있는 것끼리만 약분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전부 다 약분이 됩니다. 각각. 그래서 여기 2랑 여기 8이랑 약분이 되고 4 남았는데 또 여기 4랑 여기랑 4랑 약분이 돼. 뭐야? 다 써졌네? 0 쓰면 안 되고요. 1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음수가 없어. 음수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인 거야. 그리고 약분해 볼까? 4고요. 2고요. 5, 2, 10. 3번. 음수가 하나, 둘, 짝수계고요. 플러스네. 약분 가자. 3, 얘는 1이야. 그 다음에 뭐야? 여기 7이랑 여기 21이랑 약분하고 여기 2랑 여기 1이랑 약분하고 그러면 분모는 4고요. 분자는 9가 남네요. 자, 음수가 하나, 둘, 셋. 홀수계니까 전체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약분 가자. 이. 없어. 9. 난 신났는데? 음수 하나, 홀수계입니다. 답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0.25를 100분의 25라고 바꾼 다음에 4분의 1이라고 바꿔주는 편이 풀기 훨씬 수월할 거야. 그리고 이제 0.25, 4분의 1, 요거는 좀 외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억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0.5 하면 2분의 1 떠오르는 것처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이거의 절반, 4분의 1.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리는 걸로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약분. 자, 죽이고 죽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시간. 4랑 16 약분되고 그 다음에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네. 나머지는 약분할 게 없어요. 15분의 8 마이너스 15분의 8. 또 도장 찍기 가볼까? 음수. 없네? 도장까지 바꿨는데 찍을 게 없어. 플러스 약분 가자. 여기 3, 여기 2, 여기 3, 여기 3 없어지고 남는 건 9, 7에 63. 자, 그 다음에 7번 빠르게 가볼게요. 음수 짝수기 플러스가 되고요. 약분 해줘봐.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음수고요. 자, 여기 2.5는 뭐야? 10분의 25로 바꿔버려. 여기를 너는 10분의 25. 그냥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야지 약분하니까. 아이고. 여기 5, 여기 이렇게 해서 2, 여기 이렇게 해서 2 되고 2 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또 2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3 나눠주고 그럼 지금 분모에 남은 거는 2고요. 분자에 남은 거는 36, 13. 몇 시야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 왜 약분을? 자, 미안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 10분의 25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마음이 급했어, 그치? 이렇게 3, 여기 4랑 여기 4랑 없애버릴게. 그 다음에 여기 5 하면 여기 5. 사라지면 분모에 2가 남고요. 근데 여기가 또 약분이 되겠지. 6, 3, 18이네요. 부호는 아까 음수가 하나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지막 문제.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홀수기다. 마이너스고. 자, 약분 갑니다. 이번에도 큰 거부터 가야지. 여기 7이랑 여기 3 없어지고, 여기 4랑 여기 8이랑 없어지고, 여기 2, 3 없어지고, 그러면 더 없네. 9분의 70. 여기까지 다 괜찮아? 네. 좋았어. 잘 따라왔어.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다음 네 개의 수 중에서 세 개를 뽑아가지고 곱했대. 그랬더니 중요한 게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뭐야 하고 물어봤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결과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우선 얘가 양수일 거야. 왜? 양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치? 음수보단 양수가 크잖아. 그리고 양수일 거고, 양수는 어떤 애가 크냐면 절대값이 큰 수입니다. 밑에 다 써있네. 양수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야. 그럼 우선 이제 1번부터 가볼게. 하는 법 알려줄게. 양수가 되려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부호, 음의 부호가 하나도 없거나 0이거나, 그치? 음수가 0개거나 혹은 짝수개여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지. 그럼 해보자. 우선은 음수가 하나도 없는 걸 생각해보자. 너 안 뽑을 거야.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돼. 세 개를 뽑으려는데 두 개밖에 안 돼. 그러면 음수 0개는 안 돼. 그럼 음수 짝수개 만들어야 되겠네. 짝수개려면 이렇게 두 개네. 그럼 우선 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뽑아야 되는 녀석들이야. 너희는 꼭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꼭 써준 거야.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뽑을 건데, 자, 이렇게 뽑은 이유는 플러스로 바꾸려고 뽑은 거고, 절대값이 크다는 얘기는 곱해지는 숫자들이 다 클수록 절대값은 커집니다. 그치? 2랑 3을 곱하는 게 커, 2랑 5를 곱하는 게 커. 어쨌든 정해진 숫자에서 숫자가 큰, 절대값이 큰 수를 곱하는 게 답도 크거든. 그래서 이 둘 중에는 누구를 골라야 돼? 절대값이 큰 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 개를 고른다면 얘랑 플러스 4 이렇게 세 개를 골라줘야 돼. 여기는 숫자 또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건 거야. 얘를 구해서 이렇게 만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든가. 이거는 결정된 거니까. 근데 그 중에 결과가 큰 거는 당연히 얘 뽑은 거지. 방금 설명했어.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4를 내주는 거고 부호는 플러스를 맞춘 거고 우리가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요. 4자 32 이렇게 나오겠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자, 그럼 2번도 한번 대답해보자. 음수가 0을 만들 수 있나? 0개? 안 되네. 3개가 안 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얘랑 얘는 꼭 써야 돼. 양수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분의 5와 마이너스 8은 꼭 써야 돼.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여기다 플러스 3까지 붙이나 플러스 4분의 3을 붙이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절대값이 클수록 답도 크다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해 줘야 되겠네. 4분의 3보단 3이 크니까. 그치? 그래서 식을 써줍니다. 플러스 3 해서 답은 플러스 60. 자, 3번도 바로 똑같은 거니까 그냥 다 써볼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분의 7 거기에다가 플러스 3분의 5를 선택하든 플러스 4를 선택하든 해야 되는데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선택해 줄 거고 계산하면 플러스 28 이렇게 돼요. 될까? 괜찮은가요? 왜 대답이 없어? 안 괜찮아? 머리 터졌어? 불났어? 멈췄어? 아, 괜찮아? 있잖아요. 느려진 것 같은데? 머리가 잠깐 멍해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에요. 따라오고 있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5 합시다. 자, 15. 정수와 유리수의 거듭제곱의 계산. 잠깐만.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또 계산하라고 잠깐 뭐지? 우리 거듭제곱은 뭔지 알지?
똑같은 게 여러 번 곱해졌을 때 숫자 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른 숫자를 써서 썼던 거 기억하나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어떻게 쓰는 거야? 2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를 거듭 제곱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줬어. 맞나요? 네. 야, 그럼 한번 볼게. 거듭 제곱꼴도 이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2의 2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해볼게. A를 4번 곱했다고 칩시다. 4제곱인 거야, 4제곱.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제곱수가 말이야. 짝수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똑같은 게 4번 곱해지는 거거든? 그럼 A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봐. 0보다 큰 숫자입니다. 양수. 그럼 얘는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냥 양수를 똑같은 거 4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답도 양수야.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갑자기 마이너스 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 자, 그리고 A가 음수일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야. 2라고 치면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 근데 마이너스가 짝수개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거듭제곱꼴이 짝수면 음수가 짝수번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야? 양수야. 자, 그럼 결론 하나 낼게요. 지수가 짝수면 말이야. 답은 플러스입니다. 그게 양수도 음수든 상관없어.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 이제 지수가 홀수라고 따져보자. A 세제곱.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아.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플러스 2라고 할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A가 양수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답이 양수인 거야. 홀수번을 곱하든 짝수번을 곱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자, 음수일 때 한번 볼게. A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자. 아까랑.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세 번 곱한다고 생각하면 음수가 홀수번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음수하고 계산을 해줄 거 아니야, 너희들이. 답이 음수가 됩니다. 와, 뭐가 되게 어렵게 막 써져 있지만 여기 쓴 거보다 쉬울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막 무슨 막 아무 해독 같지 않아? 이거 알면은 막 핵무기 막 내가 쏠 수 있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아, 지수가 짝수야. 우선 이렇게 해보자. 지수에 앉는 밑에 있는 수가 양수잖아? 그럼 그냥 답은 무조건 양수야. 언제만 긴장해야 돼? 음수일 때만 긴장하는 거야. 음수인데 지수가 짝수면 양수고요. 지수가 홀수면 음수예요. 문제 풀어볼게. 문제로 가는 게 훨씬 쉬워. 자, 거듭제곱꼴이 있는데 세제곱이래. 근데 안에 있는 수가 양수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답이 뭐라고? 양수라고. 응. 안에 있는 애가 양수고 몇 제곱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답은 양수예요. 먼저 이렇게 부호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2를 3번 곱하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네. 2를 4번 곱하라고 8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16이네.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형광펜 칠해놔. 양수의 거듭제곱꼴 부호는 항상 플러스. 자, 이제 음수 갑니다. Let's go! 음수 가보자.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라는 거야. 그럼 음수가 아까 전에 도장 찍는 걸로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 지수가 홀수면 홀수번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부호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까 배운 거랑 똑같아. 자, 근데 괄호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기는 해, 음수기는 해. 근데 거듭제곱 지수가 4, 짝수야. 그러면 음수가 짝수번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자, 요것도 형광펜으로 잘 칠해주세요. 음수의 거듭제곱 부호는 지수가 홀수면 짝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 자, 2번까지 그래 2번까지 같이 해볼게. 이건 너무 쉬워서 같이 해봐도 될 것 같아. 아니다. 너무 쉬우니까 니네가 해. 자, 3번. 자, 음수를 짝수번 곱했네. 그러면 마이너스일 거고 4를 두 번 곱하라 그러니까 4, 4, 16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한번 볼게. 6번. 6번 어떻게 푸나? 부호를 먼저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인데 짝수번을 제곱하래.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부호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5분의 4를 두 번 곱하라 그랬으니까 25분의 16이네. 이렇게 쓰면 돼. 물론 플러스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야. 그 다음에 재밌는 거 4번. 와, 뭐야? 마이너스 1. 자, 자, 펜 내려놓고 책상 안 봐도 돼. 나랑 지금 게임하는 거야, 게임. 무슨 게임 할 거냐면 내가 지금 곱하라는 거를 음수인지 양수인지 한번 생각해봐. 우선 너희 이거 할 거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야? 대답! 1, 1.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야. 맞아? 그럼 내가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을 섞어서 곱해줄 거니까 뒤에 이거 왜 자꾸 이게 카메라가 색깔이 그러냐? 지금 하는 게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생각 잘해갖고 대답하면 돼. 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대답을 해줘야 돼. 알겠어? 네, 음소거 다 이제 시켜놓고요. 영상으로 수업 듣는 친구들도 대답해야 돼. 자, 갑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1. 너무 빨랐어. 플러스 1, 맞아.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을 그냥 마일이라고 할게. 그것 때문에 놀랬나? 자, 힌트가 여기서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첫 번째만 힌트 줄 거야. 자,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1. 1,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의 개수만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개수는 생각 안 해도 돼. 자, 간다.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1 곱하기 마일. 마일, 오, 좋았어. 마이너스 3번 얘기했어. 난 밑에서 내 손가락을 피고 있거든. 너희도 밑에서 손가락 피고 있으면 돼. 자,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일 곱하기 1. 마일, 오, 맞아. 5개 불렀어. 자, 네가 해봐, 이제. 내가 답해볼게. 음, 빨리 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봐. 마일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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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너스가 10개였던 것 같아.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갖고, 그렇지. 맞지? 10개지? 네, 플러스 1. 맞지? 네, 마이너스가 10개였지? 네, 손가락을 잘못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헷갈린 사람 있었을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런 게임이야. 자, 한번 볼게. 근데 그거에서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야. 뭐냐면, 마이너스 1에 지수가 붙을 거예요. 답은 무조건 1이야, 이건. 근데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너희들이 결정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 앞에 부호는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 얘가 홀수면 마이너스고요. 얘가 짝수면 플러스예요. 그거야. 방금 한 게임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거가 여기 없어가지고 미리 해준 거고. 자, 가보자. 마이너스인데 홀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끝이야, 이게.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해볼게. 마이너스인데 짝수 제곱이야. 플러스 1. 뭐 계산할 게 없습니다. Very easy. 4번 하고. 자, 이제 5번도 가볼게. 하나씩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 자, 읽어볼게요. 5번을 보면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조금 이쪽에다가 필기할 공간이 없으면 책 위에든 아니면 그냥 개념 있는 데에서 해도 돼. 이 문제 설명해 줄게. 3의 제곱이랑 플러스 3의 제곱이랑,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이렇게 세 개를 내가 쪼르륵 써볼게. 얘가 의미하는 걸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첫 번째, 그냥 3의 제곱은 뭐냐면 그냥 3이라는 숫자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럼 답은 뭐야? 9야. 3, 3, 9. 자, 근데 플러스 3을 제곱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선 주어진 대로 써줘야 돼. 아, 플러스 3을 두 번 곱하라네. 잠깐만, 그 위에 거는 똑같잖아. 플러스 3은 그냥 3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 같은 부호끼리 곱했네. 플러스겠네. 음수가 없네. 플러스겠네. 뭐가 생각이 들었든 어쨌든 답의 부호는 플러스고요. 3, 3은 9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무슨 의미냐면 마이너스 3을 똑같이 두 번 곱하라는 거야. 음수를 짝수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고요.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야. 자, 그럼 얘도 얘는 잠깐만, 자, 얘는 이런 얘기야. 3이랑 3을 곱한 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 써줄래? 그거야. 여기 있는 제곱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에만 끼치는 거야. 그래서 요 네 번째 거는 되게 중요해. 너희들이 네 번째 것도 아, 이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이거야. 괄호가 꼭 있어야 돼.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해줄래? 라고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3 괄호 쳐주고 제곱시켜줘야 돼. 너희가 이거를 의미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썼잖아? 걔는 무슨 뜻이냐면 3을 두 번 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써줄래? 그런 거야. 얘가 먼저입니다. 이해돼? 네. 표시를 이렇게 해놔. 얘는 다른 거야. 요렇게 묶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답이 혼자 달라요. 마이너스 9예요. 잠깐만, 요거를 요쪽에다 쓰는 게 더 보기 좋았을 거야. 이렇게 쓸게. 자, 그럼 5번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Let's go. 자, 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지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라고 그랬어. 안 돼! 여기 있는 제곱이 이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고 싶었더라면 여기에 괄호가 있었어야 해. 근데 괄호가 없잖아.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 3을 제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란 뜻이라고. 그래서 3을 두 번 곱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니까 마이너스 9야. 자, 이제부터는 괄호가 없잖아? 괄호가 없으면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는 무조건 답에다 붙여야 돼. 이해되나요? 네.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나 4번 한번 가볼게. 4번도 보자. 이 4번은 뭐야 이건 또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있는 세제곱 지수는 마이너스 3을 괄호 쳤어. 그래서 얘는 여기에 영향을 끼쳐. 근데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란 얘기입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럼 얘부터 계산하고 나서 그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였으니까 이거 계산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야 돼. 음수를 홀수 제곱했으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야. 그리고 3을 세제곱했으니까 27 이렇게 내올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는 거야. 괄호가 열리면서 만납니다. 플러스가 되겠네, 27.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어. 이렇게 풀어주면, 아,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3을 세 번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27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아니야. 절대 그 순서 아니야. 이거 두 개 만나서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망해. 이렇게 먼저 계산. 이걸 계산한 값이 마이너스 27이야.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래.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난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4번의 풀이는 꼭 적어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4번 풀이는 꼭 적어놓고, 아,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플러스도 써주자.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답은 플러스 27.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 자, 이거는 같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 계산한 거 답 쓰고 얘 계산한 거 다 쓴 다음에 두 개가 똑같으면 같다 쓰면 되고, 얘 계산한 거랑 얘 계산한 거랑 달라. 그럼 다르다 쓰면 돼. 한번 해보자. 1번만 풀어볼게. 플러스를 짝수 제곱했어요. 플러스는 짝수 제곱하든 홀수 제곱하든 플러스고 2를 4번 곱했습니다. 16. 자, 얘는 마이너스지만 짝수 제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16. 그래서 두 개는 같아요. 와우. 자, 2번 볼게. 홀수 제곱했어. 2를 5번 곱하면 32야. 양수는 홀수 제곱을 하든 짝수 제곱을 하든 답이 무조건 양수 플러스라 그랬고 음수를 홀수 제곱하니까 답은 음수일 거고 32. 두 개는 부호가 다르니까 다른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뭐를 물어보는지 알겠지? 부호를 잘 살펴서 같은지 같지 않은지 잘 써서 내고 자, 7번은 그거를 또 계산까지 합니다. 7번도 1번만 한번 풀어볼게. 자, 7번은 우선 얘랑 얘를 곱할 생각을 해서 우선 12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순서가 거듭 제곱꼴이 있는 문제면 거듭 제곱꼴부터 열어주고 나서 우리가 써주는 거야. 곱하기보다 더 먼저 보여야 되는 건 거듭 제곱을 풀어주고 나서. 그럼 해보자. 마이너스 4 곱하기. 자, 음수를 짝수 제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3, 3은 9. 음수가 마이너스다. 한 개다. 음수가 마이너스다. 미쳤지. 음수 마이너스야. 음수가 한 개다. 홀수개다. 그래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도 되고 두 개가 다른 부호잖아. 마이너스네 라고 생각해도 돼. 둘 다 맞아. 그리고 4, 9, 36. 답은 36. 그래서 마이너스 36. 이렇게 쓰면 돼. 2번, 3번, 4번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곱하기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거듭제곱꼴부터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네. 도전! 자, 10분 줄게요, 이것도. 안 틀리게 잘 해봐. 제일 아까운 게 계산 틀리는 거야. 내가 많이 풀어줬으니까 10분이면 충분히 풀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물론 빨리 풀어야 되지만 안 틀리게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해 못 가는 친구들 있으면 어떻게 해? 개별적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 물어봐야 돼, 얘들아.
풀었어요. 네. 자, 15. 다 풀었죠? 갑니다. 다 못 푼 친구들은 수업 남겨놓고요. 수업을 남겨놔? 멈추고서는 다 풀고 나서 수업 푸세요. 수업 푸세요? 수업 들으세요. 자, 갑니다. 짝수네 플러스, 홀수네 마이너스, 짝수네, 아니, 홀수네 플러스, 홀수네 플러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는 홀수 짝수인지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플러스니까. 라고 하는 거는, 맞아. 얘네가 맞아. 난 지금 지수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수만 보고 얘기해도 괜찮잖아. 4번 플러스예요? 4번 플러스예요? 아니요. 마이너스죠. 홀수니까요. 자, 양수입니다. 짝홀수 볼 필요도 없네. 사실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었던 애들이에요. 답은 플러스. 자, 음수인데 짝수야. 그러면 플러스. 3번 갑니다. 음수인데 홀수 마이너스 27. 양수니까, 아이고, 미안해. 내가 손이 큰가? 자, 양수는 그냥 홀수 짝수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겠지. 2를 5번 곱하래 32. 4번 곱하면 16이야. 거기까지는 외워줘. 2를 2번 곱하면 4, 2를 3번 곱하면 8, 2를 4번 곱하면 여기다 또 곱하기 2 해주는 거니까 16. 여기까지는 외워주고요. 2의 5제곱은 그냥 빨리 계산. 16에다 2 곱하면 32.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는 근데 기억을 해주는 편이 좋아. 3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은 9, 3의 세제곱은 27, 3의 4제곱은 81. 요것들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2의 4제곱, 3의 4제곱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Let's go. 음수인데 짝수 제곱 플러스 25. 음수인데 홀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을 3번 곱하니까 분모는 2가 3번 곱해져 8. 분자는 3이 3번 곱해져 27. 자, 6번 풀었고요. 넘기자. 자, 4번 마이너스 짝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홀수 제곱. 뭐 설명할 게 없어요, 4번은. 다음은 이지. 5번 가자. 자, 이거는 음수인데 짝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치? 자, 5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요. 3의 제곱을 먼저 하고 2의 세제곱 먼저 계산해주고 3의 제곱은 뭐야? 2의 세제곱 먼저 계산,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자,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먼저 계산. 마이너스가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 하나 더 있잖아, 밑에. 놓칠 뻔했네. 자, 음수의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인데 이거 앞에 또 음수가 있어. 플러스다. 여기까지. 자, 6번. 자, 2번. 다릅니다. 같습니다. 같고 다릅니다. 왜 그럴까? 이거 조금 복잡하지. 2번 한번 볼게. 마이너스 짝수 제곱이면 플러스 제곱이 될 거야. 계산 안 할게.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하고 이거 계산한 거 16. 이렇게 돼. 얘는 계산한 게 그냥 16. 다르지? 2의 5 제곱은 30입니다. 얘는 양수니까 그냥 짝수 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30이야. 근데 자, 오른쪽 갈게. 음수로 홀수 제곱했으니까 우선 마이너스 32가 나와.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또 붙이래. 그러면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와, 두 개 똑같네. 이렇게. 자, 3번 가자. 3번은 그냥 이 자체가 답이야. 2의 4제곱 8에 그럼 16이지?
그 앞에 마이너스 붙이래.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마이너스 2를 짝수 제곱하니까 플러스 16이야.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이래. 두 개 같아. 자, 얘는 2의 5제곱 32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이래. 얘는 마이너스 2의 5제곱. 와, 마이너스 32네.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 붙이래. 그럼 플러스 32가 되면서 두 개는 달라요. 자, 7번 가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 6번처럼 이런 것들 있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풀었던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틀리게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가자. 어려운 거랑 어려운 거 다 만난. 자, 이런 곱셈은 우선 음수가 짝수개. 두 개니까 짝수 플러스네. 부호는 플러스. 어우, 절대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풀라 그랬지? 거듭 제곱꼴이 있으면 걔를 풀어주는 게 첫 번째다. 즉, 요거 전개해주고 요거 전개부터 해줘야 돼. 괄호를 없애줘야 돼. 그럼 해보자. 앞에 거. 음수의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고요. 4분의 25. 플러스 생략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음수인데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고 2의 세제곱 8. 이 두 개를 곱한 거야. 음수가 하나, 홀수계, 혹은 두 개의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뭐를 생각하든 상관없어. 마이너스인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약분. 답은 50이네. 자, 3번. 마이너스로 홀수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27분의 8. 선생님, 괄호를 푸는데 왜 또 괄호를 내줘요? 왜냐면 곱하기라서 음수는 항상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곱하기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음수인데 짝수 제곱이야. 플러스고요. 16분의 9. 양수등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음수일 때는 괄호를 이렇게 보호막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겁니다. 왜? 두 수의 부호가 달라서이기도 하고 음수가 하나, 홀수계라서 생각해도 돼. 마이너스고 약분해보자. 93, 27이고 2 해주면 6분의 1. 자, 4번. 4번 3개나 돼. 걱정하지 마. 멘붕에 빠지지 마. 차례대로 하면 돼. 자, 근데 첫 번째 거 또 어려워.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해서 마일이야. 근데 마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래. 그럼 뭐가 되겠어? 플러스 1이네. 1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홀수 제곱합니다.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를 3번. 이거 그냥 구하지 말자. 125거든요. 그 다음에 2에 8 이렇게 적을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고요. 5, 25 써도 되고 5의 제곱으로 그냥 바로 써볼게.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 이거 한번 봐봐. 위에 5가 두 개 있다. 밑에 5가 세 개 있다. 곱하기로.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5가 하나 남아요. 왜 그렇게 될까? 얘가 의미하는 거 5 곱하기 5고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사라지고 요거 하나 사라지니까 얘 하나만 남는 거야. 5 하나 남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5의 세제곱 5 곱하기 5, 25. 25에다 5 곱하니까 125. 여기다 125 쓰고 여기 25 쓴 다음에 또 약분을 해가지고 5분의 1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팁입니다. 아직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을 쓰면 마이너스 분자 5 남고요. 분모 5 남고요. 분자는 8만 남네. 이거 왜 답 안 썼어? 이해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해 안 되거나 한 번 더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거 있어? 한 번에 1번 못 봤어요. 3번에 1번. 요거? 마이너스예요? 오, 어? 잠깐만. 나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래서. 너무 고마워. 내가 틀렸네. 음수인데 짝수 제곱했어. 플러스죠. 아, 땡큐. 선생님이 가끔 정신이 없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을 바로 차려 이렇게 정정을 하면 됩니다. 너무 고맙네. 플러스 16. 그 다음엔 없어? 좋아요. 응.
너가 모르는 거 질문하라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거를 질문했네. 고맙습니다. 아, 자, 16 가자. 오늘 배울 거 하나 더 있어.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잠깐만. 법칙 나 지금까지 배운 거 있는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배웠는데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배웠는데 새로운 거를 배웁니다. 분배 법칙이요. 근데 이 법칙 앞에는 이름이 덧셈의 분배 법칙도 아니고 곱셈의 분배 법칙도 아니고 덧셈과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래. 와, 어렵다. 왜 얘는 덧셈과 곱셈이 같이 나오지? 왜냐면 같이 나오는 식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괄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두 개의 수가 덧셈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어떤 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혹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고 그 괄호 뒤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자, 공통적인 건 뭐냐면 괄호 안에는 덧셈이나 혹은 뺄셈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밖에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곱하기 A가 안에 있는 B한테도 곱해져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이 더하기가 여기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 찍어줘야지. 여기 있는 더하기가 1로 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도 가서 얘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반대로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은 수로 곱했잖아? 그러면 반대로 너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도 곱하기 A고 여기도 곱하기 A잖아? 그럼 곱하기 A 하고 괄호 하고 여기는 B 있고 여기 더하기를 여기로 연결. 그 다음에 여기 C.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B, 여기 C, 여기 B, 여기 C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더하기를 여기다가 딱 연결. 이런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즉, 이거를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 똑같다는 거야. 와,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응?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숫자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지. 1번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자,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6 곱하기 괄호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얘 좀 계산해 줄래?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괄호에 있는 애부터 계산을 하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얘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 원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통분해가지고 얘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5가 나오네. 그럼 6 곱하기 6분의 5. 자, 사라지고요. 부호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고 5만 남을 거야. 그럼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거.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니까 괄호 계산해 주면 6분의 5. 그 다음에 나중에 곱하기 6을 해주니까 약분해서 5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근데 오늘 배운 분배 법칙이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게. 자, 분배 법칙은 이건 거야. 이 곱하기가 얘한테도 곱해져. 그러면 요게 나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좀 두꺼운 걸로 해야지. 여기 더하기가 요로 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아이, 이렇게.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두 번째 거. 이게 분배 법칙이야. 분배가 무슨 뜻인지 알지? 한자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야. 나눌 분자입니다. 나눠준다는 거. 자, 그러면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볼까? 6 곱하기 3분의 2 약분해주면 2가 나오고요. 6 곱하기 2분의 1 약분해주면 3 나오잖아. 두 개 더하면 5야. 잠깐만. 원래대로 풀었던 거랑 분배 법칙으로 분배를 해준 다음에 풀었던 거랑 계산 결과가 같네. 이거를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계산이 같네. 자, 괜찮니? 네.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내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여기를 A의 가로 길이가 A고 여기 가로 길이가 B라고 칠게. 그리고 얘는 세로 길이가 C라고 칠게.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 좀 구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 얘를 구하는 거야.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고 세로 길이가 C인 거야. 뒤에서 곱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배해줘야 돼. 자, 이걸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먼저 이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를 곱한 게 얘 넓인데 근데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 넓이랑 이 사각형 넓이를 더한 거랑 넓이가 같아 달라. 같이. 큰 사각형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큰 거 넓이 나오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넓이 몇입니까? A 곱하기 C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 넓이는 B 곱하기 C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생긴 게 잠깐만. 여기는 곱하기 C가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오고, 여기는 더하기가 여기로 들어오고, 이렇게 곱해진 애가 또 여기 나오면 똑같은 거야. 사각형의 넓이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전체 사각형 넓이는 얘인데, 이 사각형 넓이는 얘 더하기 얘인 거야. 얘 더하기 얘.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주 빠르게 증명이라는 걸 해줄 수 있어. 자, 그럼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분배 법칙이요. 앞에 곱하기가 있으면 얘도 곱해지고 얘도 곱해지고. 혹은 뒤에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얘가 분배 법칙이야. 2번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원래 이런 걸 구해라고 하면 우리는 괄호에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해줘야 돼.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잖아. 괄호부터. 이거 계산해주면 6분의 1이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6분의 1이야. 거기다 12를 곱하래. 계산하면 2가 나올 거야. 근데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자, 12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요로 올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또 요렇게 오겠지. 계산하면 얘는 6이 나올 거고 얘는 4가 나옵니다. 6 빼기 4니까 2. 우와! 계산 결과 같잖아? 분배 법칙 성립. 자, 2번은 너희가 한번 하고 3번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만 해봐야지. 3번에서 뭐 할까? 3번에 3번 한번 해볼게. 3번에 3번은 곱하는 수가 음수예요. 그러면 자, 왜 이래?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줘야 분배 법칙이야. 그러면 30이랑 5분의 3을 곱한다고 머릿속에 생각해봐. 즉, 곱하기 30 곱하기 5분의 3.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나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 헷갈릴까 봐 글을 썼지만 너희 노트나 풀이 과정에는 얘가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럼 두 개의 부호가 다르잖아. 혹은 음수가 하나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자, 머릿속으로 약분 가능하면 약분도. 18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 계산. 그럼 뒤에 것도 계산 한번 해보자. 더하기가 돼야 되나? 뭐가 돼야 되나? 여기가 더하기니까 아까 전처럼 더하기 써도 되고 자 마이너스 30이 6분의 1이랑 곱해집니다. 자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가 돼. 그치?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괜찮아? 자 네.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23. 우리가 배운 거를 다 쓴 거야. 덧셈, 뺄셈까지 다 쓴 거지. 괜찮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아니야. 니네가 풀어. 니네가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게. 틀린 거. 자, 4번 보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에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서 막 나왔어. 아까는 묶어져 있는 걸 풀어주는 분배 법칙이었다면 이젠 반대로 풀어져 있는 걸 묶어주는 분배 법칙.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만히 보고 공통되게 곱해진 애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잠깐만. 1.27, 1.17이 두 개 동시에 곱해져 있잖아. 그럼 원래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계산해야 돼. 1.27 곱하기 45 계산해줘야 돼. 근데 잠깐 호흡을 해봐. 두 개가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인 걸 밖으로 이렇게 꺼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 두 개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더하기로 연결되면 되겠다. 이 분배 법칙을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가 55. 그러면 두 개 더했더니 100이야. 어머? 우와! 이렇게 간단히? 아까 하려면 뭐 했어? 1.27 곱하기 45 계산하고 1.27 곱하기 55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나온 거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127 나왔을 거지만. 근데 이런 곱하기 계산을 안 해도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 줄 수도 있어.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5-1번. 내가 이거를 좀 익숙해졌어. 4번처럼 이렇게 똑같이 곱하는 수 해갖고 분배 법칙을 좀 풀만해. 그랬더니 이제 5번에서 또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거야. 풀만해? 그럼 이것도 풀어봐. 그러면서 이걸 줍니다. 17 곱하기 102를 구하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게 뭔 소리야? 아니, 분배 법칙이면 괄호를 주고 이 안에 두 개 더하든지 빼든지 뭔가 두 개의 숫자를 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뭐를 하든가 아니면 뒤에 곱하기 뭔가가 나와갖고 이렇게 분배가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분배가 되든가 이런 게 분배 법칙이었는데 얘는 그냥 곱하기잖아. 그냥 곱하기인데 나오고 어떻게 분배 법칙 이용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자, 네모칸 잘 볼게. 큰 수를 곱할 때 큰 수를 두 개의 수로 나타내라는 거야. 합 또는 차로. 이 얘기입니다. 102를 17 곱하기 102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102를 100 플러스 2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02가 100 플러스 2라. 이렇게 하고 나면 분배 법칙의 느낌이 빡 오지. 자꾸 네.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괄호에 더하기로 연결돼 있고 17이라는 걸 곱하라 그랬으니까 17 곱하기 100 더하기 17 곱하기 2. 그럼 1700, 1700 더하기 이건 34 알아. 그럼 1734.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거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게? 이게 더 쉽지. 우리 이걸 이미 너무 잘 연습해 왔는걸? 어. 이게 더 쉬울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 이거 102를 이렇게 나누고 또 이걸 이렇게 해갖고 얘 계산, 얘는 또 더해주고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 맞아. 인정. 지금은 얘가 훨씬 쉬울 수 있어. 인정. 근데 숫자가 더 많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분배 법칙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가 쉬워집니다. 지금은 어려울 거야. 음. 이런 거 있잖아. 킥보드, 자전거, 킥보드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전거가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지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번도 한번 풀고 자, 6번 보자. 자, 오, 뭐야 이거? 뭐지? 자, 뭐 분배 법칙이겠지. 그치? 자, 요거 계산하면 A 곱하기 B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곱하기 C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근데 내가 이 값을 알아. 오래. 그리고 내가 A 곱하기 C가 뭔지 알아. 15래. 그러니까 얼른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5 곱하기 15네. 미안. 더하기. 그럼 얘는 20. 그럼 나머지 거 구할 수 있겠어? 네. 진짜? 네. 5번 어려울 거야. 6번에 5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푸는 거를 믿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것도 알려줄 테니까 10분. Just a 10 minutes. 똑똑해지는 시간. 우리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분 만에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풀었어요. 굿. 자, 다 푼 사람들만 써보고요. 같은 얘기 매번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 못 푼 친구들은 다 풀고 수업 들으세요. 자, 1번에 이거 분배 법칙이요. 왜 안 썼지 아까? 여기다가 쓰고 안 썼네. 그 다음에 2번 갈게. 선입니다. 선 연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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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요? 질문할 거 있어? 2번 설명 안 해도 되지. 넘어갈게요. 3번. 자, 분배 법칙. 이걸로 풀면서 가자. 오이, 오이. 24 곱하기 8분의 7. 그러면 약분하면 머릿속에 약분해봐. 약분하면 3. 3, 7에 21.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가 일로 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머릿속으로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약분하면 2, 2, 5, 10. 이렇게요. 조금 빨리 풀었어.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만큼 풀 수 있는지 한번 잘 봐봐. 자, 머릿속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곱하는 거야. 4, 4, 7에 28.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5고요. 4분의 5랑 12랑 곱하는 거야. 3, 3, 5, 15, 13. 괜찮아? 네, 아, 대답 씩씩. 너무 좋아. 자, 얘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4분의 9 곱하기 36입니다. 약분하면 9, 9, 9, 8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1로 오는 거. 그 다음에 9분의 4랑 36이랑 계산. 4, 4, 16. 그래서 65. 자, 5번 가자. 뒤에 있는 곱하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야. 곱하는 게 마이너스일 때는 조금 움찔해줘야 돼요. 부호 잘 봐야겠다. 그럼 첫 번째 3 곱하기 마이너스 14를 가야 되는 거야. 부호 마이너스일 거고. 자, 그 다음에 곱해지면 뭐야? 3 곱하기 14 하면 뭐냐? 42. 자, 그 다음 잘 봐봐. 7분의 1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7분의 11을 곱한다고 생각해줘. 여기가 연결 부위가 마이너스, 여기가 연결 부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마. 아까 위에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여기가 마이너스 그냥 썼잖아. 왜냐하면 곱하는 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긴장을 내려놓은 거야, 그냥. 근데 얘는 곱하는 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랑 얘랑 곱해진다고 생각해야 돼.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곱해진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수가 두 개라고 생각해도 되고, 두 개가 같은 부호네라고 생각해도 되고,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음에 오는 애는 플러스야. 그리고 약분은 해보자.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 자, 5번 맞았니? 네, 음, 다시 한번. 원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3 곱하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분의 11 곱하기 마이너스 14. 이렇게 적고, 얘는 마이너스 12고, 얘는 두 개를 곱한 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22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플러스로 바뀌겠네. 마이너스 42 플러스 22. 그래서 20이야. 라고 푸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정석적인 풀이.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풀면요. 시간이 모자라서 풀 수가 없어.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만 이렇게 풀고 선생님 전 아직 이거 못 풀겠어요. 이렇게 풀면 자꾸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다시 한번 요거 푸는 방법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 여기 있는 3이랑 마이너스 14랑 곱한다고 생각해서 답을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11이랑 마이너스 14랑 곱하는 거를 여기다 바로 숫자로 써버리고 괜찮을까? 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음.
자, 이거는 똑같은 수 곱해주는 거. 우선 관찰력부터 기르는 거지. 분배 법칙 하려면 어떤 수를 똑같이 곱해주는지를 확인해서 써주고 나머지 거를 괄호에 묶어주면 돼. 앞에 28, 마이너스 18.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18.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337이니까 3370. 3370. 이렇게. 자, 그럼 7번 가볼게. 얘는 곱하기 17이 동일하네. 그러면 17 곱하기 2, 78 더하기 20이네. 100이잖아. 1700. 바로 이렇게 가도 될까? 네. 자, 4번이요. 식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돼. 4번 보자. 얘는 곱하기 39 곱하기 39가 지금 일정하고 117 마이너스 17 곱하기 39 이렇게 써야 되네. 그럼 100이야 얘도. 100 곱하기 39. 3900. 자, 5번도 공통으로 곱해지는 거 뭐가 있을까? 와, 우와, 얘가 공통으로 곱해지네. 그러면 37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25. 얘는 한번 계산해 볼까? 35 곱하기 7분의 25. 7이랑 35랑 약분되니까 계산하면 125. 자, 5번 가자. 맨날 어딜 가지? 5번 풀자. 자, 2번. 1번 한번 볼게. 아까 102는 100을 기준으로 2를 더한다라고 써주는 거고, 왜 100이라는 수를 잘 써줄 거야? 왜냐하면 분배 법칙으로 할 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한 숫자가 10, 100, 1000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뭐 10, 10이 없네 얘는. 100 이런 숫자 쓴다고.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뒤에 0 두 개 붙이면 되고 뒤에 0 두 개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푼 것처럼. 자, 이거를 보고 풀어줘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위의 문제를 본 친구들은 이렇게 쓴다. 90 플러스 7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25랑 90이랑 곱한 거 써주고 25랑 7 곱한 거 써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네 하고 풀 건데 90하고 7을 쓸 거면 분배 법칙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 네. 한정. 100을 쓰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97을 90 더하기 7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00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110, 1000 이런 숫자들이 좋은 숫자. 그러면 100을 곱하고 빼기 3을 곱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분배 법칙으로 가서 2500 마이너스 75니까 24, 24, 25 이렇게요. 자, 3번 가보자. 3번은 얘를 100 더하기 4라고 나타내면 될 것 같아. 곱하기 100 플러스 4. 분배 법칙이요. 그러면 4, 5, 0, 0 더하기 1, 8, 10.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겠지. 4, 6, 8. 얘는 15가 아니라 앞에 있는 숫자를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100 마이너스 4 곱하기 15라고 써주고 곱해주고 곱해줍니다. 1500 빼기 60 1440. 야, 그럼 봐봐. 방금 이거 계산하고 여기다가 이거 9615 해서 계산한 거보다 빠르겠지? 분배 법칙이 더 빠를 수도 있어. 자, 얘는 그럼 누구를 나눠줄까? 40을 나눠줄까? 100 이거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면 이걸 거예요. 1 더하기 0.05 곱하기 40.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볼게. 40 더하기 0.2. 아, 0.2가 아니지. 그냥 2네. 20이니까 0 두 개 빼지니까. 그러면 40. 괜찮아? 네. 네. 그 다음에 6번 가자. 잘 지금 못 쫓아오는 친구들은 꼭 물어봐. 가장 쉬웠어요. 자, 요렇게 갑니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자, A 곱하기 B가 30이고 A 곱하기 C는 10이라니까 30 마이너스 12는 어려운 거. 답지. 뭔가. 어? 뭐라고? 아니에요. 음. 자, 3번 갈게. 뒤에 있는 것도 분배 법칙이요.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 와, A 곱하기 얘가 12분의 7이고
뒤에 거는 4분의 1이래. 4분의 1은 바로 통분할게. 그러면 12분의 10인데 약분 가능하네. 6분의 5. 그 다음에 4번부터 뭔가 조금 그림이 이상해. 그치? 한번 보자 하고 봤더니 자, 분배 법칙부터 가볼게.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10이래. 근데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가 4래. 즉 얘를 준 거야, 지금. 그러면 4 더하기 A 곱하기 C가 10이래. 그러면 A 곱하기 C는 뭔 거야? 6이겠네. 4번 맞았니? 네. 잘했네. 자, 5번 가보자. 얘도 분배 법칙으로 한번 열어볼게.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근데 A 곱하기 C만 줬네. 마이너스 4분의 3. 걔를 한 게 2분의 1이래. 얘도 4분의 2로 통분해버릴까? 그럼 A 곱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5가 되겠네. 됐니?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또 한번 정리부터 하고서는 스스로 풀어보자. 14, 빨리 넘어가 볼게. 빨리빨리 해볼게. 응, 여기 5번 보자. 나는 문제를 읽고 답은 너희가 말하고.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에서는 곱의 오, 부호를 정한 다음에 각 수의 절대값. 너무 잘하는데? 맞아. 절대값에 곱에 그 부호를 붙인다. 근데 이거 순서가 잘못됐어. 부호를 정한 다음에 그 부호를 먼저 써야지. 그 다음에 절대값의 곱을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자, 곱하는 수의 음수가 몇 개면 플러스야? 수, 짝수.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수, 아이고 잘해. 자, 음수를 짝수에 곱하면 곱의 부호는 뭐야? 똑같잖아. 음수가 짝수를 곱하면 곱의 부호는 뭐야? 수, 홀수에 곱하면 마이너스. 맞아. 이렇게 정하고 나중에 절대값을 계산해서 뒤에다 숫자를 써주는 겁니다. 자, 또 한 장 넘겨. 8번 정리. 양수의 거듭제곱 꼴부. 양수는 거듭제곱을 뭐에 상관없어? 지수랑은 상관없어. 항상 답이 뭐야? 양. 양수. 그렇지. 자, 근데 누가 문제냐면 음수가 문제야, 음수. 음수는 거듭제곱꼴일 때 지수가 짝수, 지수가 홀수일 때가 다릅니다. 짝수면 답이 답의 양수. 부호 게 그렇지. 양수. 홀수면 잘했어. 아, 근데 미안. 이때는 부호를 물어봤으니까 양수, 음수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네. 미안해.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 즉, A가 양수란 얘기야. 0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리고 n이 짝수면, 이거 뭐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서 잘 생각해봐. 자, 거듭제곱꼴에 n이 있는데 이 n이 짝수래. 얘가 짝수입니다. 지수가 짝수라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거든? 근데 a가 양수래. 양수래.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뭐겠어? 얘는 음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수의 짝수 제곱을 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니까 부호가 플러스. 그렇지. 음수지만 짝수 제곱을 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여기선 플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호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 an 제곱이랑 똑같아요. 플러스니까. 자, 근데 n이 홀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끝났어, 문제가. 근데 이번엔 이 n이 홀수래. 얘가 홀수라는 얘기야.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a는 당연히 음수고. 음수를 홀수 제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걸까? 이거 열어주면.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n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 요 문자로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려워. 왜냐면 우리 아직 문자를 배우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쓰고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아.
숫자로만 계산 잘하면 돼. 자, 4번이 훨씬 중요해, 3번보다.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야. 음수를 제곱하는 거야. 짝수래. 답 뭐야? 플러스 1. 그냥 1도 되고, 플러스 1도 되고. 자, 홀수 제곱했어. 답 뭐야? 1. 그렇지. 마이너스 1. 너무 쉬워요. 자, 또 넘어가. 7번. 분배 법칙을 여러 개 나왔어. 자, 샹샹. A 곱하기 B, 여기 플러스가 여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숑숑.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분배 법칙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묶어주는 분배 법칙. 곱하기 A가 같잖아. 그럼 곱하기 A 같이 두고 여기 B 플러스 C.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와, 곱하기가 같잖아. 아니, 미안. 뒤에 있는 곱하기가 같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 괄호 해주고 곱하기 C. 여기도 괄호. 정리하면서 잘 이해 안 갔던 거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 자, 컴온! 다 갖고 와. 질문 다 갖고 와. 이다.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지. 물어볼까 봐 조마조마했네. 자, 스스로 점검하기 10분 줄게. 7문제 풀고 요것만 마저 하고 끝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just 10 minutes는 아니고 또 설명하면 한 플러스 5분 정도 더 걸리겠지? 15분 뒤에 수업 끝나는 거야.
다 했어요. 내일 주어진 시간보다 먼저 풀어주는 성실함 땡큐입니다. 앞부터 쭉 불러줄게. 자, 못 푼 사람들은 지금 하면 안 돼요. 멈추고 다 풀고 나서 4 마이너스 300인데 맥스는 지금 70이고요. 미니멈 제일 작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70, 아니, 마이너스 7분의 30 나와야 돼. 그래서 곱해서 300이야. 3번에 2, 4번에, 잠시만요. 조금 이따 불러줄게. 미안해. 8분의 1, 아까 부를 걸.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6, 0, 그 다음에 7에 3. 지워졌다. 4, 마이너스 300. 응. 채점 다 됐니? 네, 네. 틀린 거 입니다. 없다고? 내가 천재를 가르치나?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것만 먼저 딱딱 짚고 넘어갈게. 자, 우선은 빠르게 합시다. 음수가 짝수기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틀렸지. 자, 음수가 홀수기입니다. 얘 그럼 마이너스 맞는데? 3, 4, 5, 7을 곱할 때 이렇게 먼저 곱할게. 20이지? 이렇게 곱하면 21. 두 개 곱하면 420 나와야 되네. 그 다음에 음수가 홀수기입니다.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이건 숫자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음수가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 맞고 그럼 숫자 계산해 볼게. 3, 2니까 18 맞네. 얘가 답이네. 자, 그리고 음수가 홀수계면 부호 마이너스여야지. 숫자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자, 2번 보자. 결과가 가장 큰 수라고 했어. 자, 크면은 뭐야? 떠올려봐. M 가질 기준.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치? 양수는 절대값이 어때? 클수록 큰 수야. 이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4개를 구할 때 우리가 양수를 만들려면 음수가 없거나 짝수기해야 되는데 음수가 없으려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수를 못 구해. 그럼 음수를 2개 고르고 하나는 양수 골라야 돼. 그치? 자, 여기 가볼게. 얘는 음수 2개, 양수 하나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근데 양수가 하나야. 얘는 그냥 정해졌어. 나의 선택은 없어. 그러면 음수 셋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절대값이 큰 수를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절대값이 큰 거 우선 하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분의 5. 얘가 절대값이 크지. 이렇게 3개를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곱한다고 생각하자. 부호는 플러스고요. 3개를 곱해주면 5 곱하기 14 해주면 되네. 70. 자, 이제 미니멈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가장 작은 수. 얘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지. 작은 수니까. 그리고 절대값이 어때야 돼?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작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작은 걸 골라야 돼. 자, 그럼 음수는 곱하기로 3개의 숫자 중에서 음수는 홀수개, 즉 한 개 있어야 돼. 음수 한 개, 그 다음에 양수 2개. 자, 근데 양수가 아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가 3개라는 거야. 홀수계는 음수가 한 개거나 혹은 음수 3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안 돼. 양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음수 3개니까 이미 결정됐네, 얘는. 왜? 음수가 3개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3개를 곱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절대값을 따져줄 필요도 없네. 그냥 유일한 선택이 이겁니다. 곱해보자. 마이너스일 거고요.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7분의 30. 그래서 2개를 곱하래. 부호는 다르지? 마이너스고 300. 약분되면 이렇게 나오겠다. 자, 3번 갑니다. 자, 얘는 4의 세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니까 64. 4를 3번 곱하면 64야.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자, 얘는 플러스 64. 다릅니다. 얘는 음수를 홀수 제곱했으니까 부호가 음수일 거고 4의 세제곱 64. 똑같네. 자, 얘가 니은이야, 지금. 니은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64에다 마이너스 앞에다 하나 더 붙인 거니까 플러스 64로 바뀝니다. 그치? 4번 가자.
4번 또 나왔네. 큰 수 m, 작은 수 small m. 그럼 이거 다 계산해야지 뭐.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준 거고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2분의 1을 세제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이거 양수 세제곱이니까 뭐 양수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까지 구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음수를 짝수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16분의 1. 얘도 음수를 짝수 제곱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4분의 1. 얘는 음수를 홀수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플러스야.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수는 누구야? 플러스 4분의 1. 제일 작은 애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 아, 그치? 아니지. 2분의 1이지. 왜? 작은 건 절대값이 클수록 작으니까 절대값 큰 애 선택해야 돼.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줍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낼 거. 자, 이제 5번. 5번 같은 경우는 곱하기를 먼저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부호도 먼저 보이면 안 되고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게 거듭제곱꼴이야. 거듭제곱꼴 풀어볼게. 자, 음수를 짝수 제곱한데 플러스 4분의 9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자, 얘는 음수를 홀수 제곱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2를 세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8. 어차피 결과는 같지만 생각하는 흐름을 똑바로 해줘야 돼. 음수를 홀수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야. 2의 세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돼.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괄호를 써줘도 되고 나중에 괄호 안 쓸 거야. 근데 지금은 열심히 써줘. 자, 음수가 3개, 홀수개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답은 36번. 6번 너무 재밌지? 6번 너무 재밌어. 자, 얘는 1이 생략된 거야. 홀수 제곱. 그럼 얘는 1부터 100까지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홀수개인 거. 여기다가 잠깐만 빨간색으로 해야지.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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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에서 요 앞에 99도 있겠고 막 있겠지. 그런 홀수개가 50개 있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50개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짝수 제곱, 즉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도 또 50개 있을 거야. 그럼 두 개씩 묶으면 어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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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엔 남는 거는 제로. 아무것도 남지 못해. 다 사라져 그냥. 타노스는 반만 남기지. 반은 남기지. 타노스 아니야. 그냥 사라져. 7번. 뭐라 되게 많은데. 자, 우선은 얘부터 한번 보자. 곱하기가 분배법칙으로 가야 되니까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가 22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줬지 지금? A 곱하기 C를 안 해요. 18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18이야? 그럼 18에다 뭐를 더해야지 22가 되는 거야? 4를 더해야지 22가 되는 거야. 그러면 B 곱하기 C는 4네 라는 거를 알아냈지. 그걸 어디서 써먹는 거야? 이었다 써먹는 거지. 써먹어 보자.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얘는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근데 A 곱하기 B가 2인 거 알아 지금. 그래서 2 더하기 A 곱하기 C는 문제에서 안 줬... 줬네? 뭐야 줬잖아. 그러면 20. 응? 필요가 없는 거야? 뭐지?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1번. 보라색을 푼 게 빅 A라고 했으니까 얘는 빅 A는 20이고, 빅 B는 얘네. 얘가 4. 그래서 24. 문제도 아니고 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더 물어볼 거 있어? 없어? 괜찮아? 네. 오늘 수업 열심히 잘했어.
자, 수고했습니다. 사진 찍어갖고 제출 먼저 꼭